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 타임즈입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경주 최씨 부자 300년 신탁 알았으면 300년 플러스 알파 가능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업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있지만, 오늘 것 부분들에 대한 거는 수익자 연속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여자 400m 계주 때의 사진이에요. 기억나실 분들 모르시겠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언제 놓쳤었죠? 말 그대로다가 예선 결승 마지막 부분에 준결승전에서 미국 대표팀들이에요. 미국 대표팀들. 여기 나왔던 우승 후보였었죠. 미국 대표팀들이 그때 안타깝게 놓쳤어요. 놓쳐가지고서 결과적인 거는 여기 바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패닉에 빠졌던 상황이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있었던 브라질 선수가 타치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서 페널티킥 먹으면서 결국은 미국이 우승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400m 계주에서 바통에 대한 이 승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오신 부가 승계되는 부분들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승계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증여를 해주죠. 사실은 증여. 그런데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과 증여와 효도 사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또 얘기인지 부분들에 대한 건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효도 사기다라고 했었던 것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갖고 볼까요? 효도 사기예요. 효도하겠다고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 및 가지고 부양, 의무나 효도를 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행위를 말하는 거 뭐냐면 효도 사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예전에 TV에 나왔었어요. 모 연예인이 90세 된 할아버지께서 하나에 남아있는 손주한테 해서 주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 효도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말 그대로 받은 다음에 싹 해가지고 할아버지 집 비워달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친구가 나가라고 했었다. 아주 그냥 그 시대의 사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었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었어요. 속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르는 효도 계약서라는 거를 했었어요. 부양이나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이나 효도를 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하냐 그러면 소송전을 펴야 돼요. 자녀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다 증여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의 고민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증여를 해주고 싶어. 우리 애들한테 말 그대로 다 증여를 해주고 싶어.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근데 착한데 결과적으로 또 배우자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거 결혼하고 나서 또 이거 애들한테 증여해줬어. 그런데 애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다가 또 결혼 생활도 잘하라고 결혼 생활 중에 그 재산을 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혼한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건 나중에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산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그죠? 애들이 또 일을 하지 않는 거, 또 사업자금으로 다 탕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증여자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증여는 소유권,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돼서 반환 청구 시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 적에도 주는 분, 증여자, 받는 자, 수증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승낙을 해야 되는 거잖아. 수락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넘겨줄 수 있듯이 돌려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증자가 거기에 대해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합의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오케이. 더욱이 자녀들이 변심, 낭비, 불효, 근로의 의욕 상실, 자녀의 이혼에 따른 재산의 감소,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이 정말 걱정이 많을 거예요.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민법의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법률 관계 없냐라고 물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있습니다.
그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신탁법 제60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탁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신탁법 제 몇 조는 60조예요. 그 60조가 뭐냐면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다수의 수익자를 지정하면서 최초의 수익자가 사명한 때, 최초의 수익자가 누구냐면 할아버지라고 하죠. 어떤 건물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뭐 상가 건물이 있다고 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걸 누가 받는 거예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초의 수익자가 사망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그 다음에 사망한 이후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차례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는 신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할아버지가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누가? 할머니가 받는 거고요. 배우자가 받는 거고 또 배우자가 그거를 받으시다가 또 돌아가시게 되면 뭐야? 그거에 대한 자녀가 받게 되는 거고 그 자녀가 또 사망하게 되면 그 밑에 자녀한테 결과적인 가는 거니까 이 피상속인한테 어떻게 해요? 손주가 되는 거고요. 상속인 그 다음에 손녀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손주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요. 신탁의 수익권이 대대로 보존된과 동시에 최초의 위탁자가 신탁개혁으로 지정한 신탁회사가 지속관리함으로써 오케이? 유산을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탁법에서는 특별히 수익자 연속 신탁의 존속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씨 말 그대로다가 300년 한 개 이렇게 나오지만 말이자 신탁법 부분들에 대한 제60조 수익자 연속 신탁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 말이자 이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고 존속 기한이 정해져 않기 때문에 300년, 400년, 500년 누가? 피상속인 현재의 우리 중년의 자산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녀들한테 섣불리 물려줬을 때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줬을 때 애들이 변심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피상속이 언제? 건강할 때 언제? 치매 걸리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사게 되면 부가 연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자 연속신탁 신탁법 제60조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동영상이 좋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 대한 공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문의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신다 했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래 링크 걸어놓은 데다가 해서 연락을 주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자녀들과 행복한 부분들에 대한 삶이 연속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